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입니다. 자, 오늘은 테라사이언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분명히 이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네, 추가적인 반등이 분명히 있을 거고 여기서는 단기 매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과거에 여기서 56%까지의 이런 반대 매매 조건을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또 올라간다는 영상을 좀 찍어드렸는데 뭐 간단히 지난 영상 잠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앞으로 대응 전략 추가적으로 더 오르긴 할 겁니다.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건 어제 KBS의 보도자료 정정이란 게 있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을 따진다고 하면 긍정과 부정이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뭐 신안 앞바다에 리튬이 있다 없다는 여러분들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사실은 아닐 거라고 봐요. 자, 첫 번째. 자, 어제 그 KBS에서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이 나왔죠. 그쵸?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보통 기자, 자, 저도 이제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 20년 동안 하면서 이런 기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각 기업에 저희가 탐방을 갔을 때 약간의 좀 노이즈를 일으키는,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 뭐 우크라이나 50조 또는 코로나 때 백신을 뭐 어디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렇게 뭐 계약이 됐다. 그걸 수정해 달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자, 뭐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분명 더 오릅니다. 2,460원에. 자, 그 이유는 예. 이 패턴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왜? 회계 부정까지는 반등을 해놓고 여기까지에 대한 데드캣 바운스, 반등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건데 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KBS가 지금 보도자료를 정정한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리다가 좀 끊었는데 그 부분 중에 뭐냐면 보통 기자는 수정을 잘 안 해요. 자, 99%는 수정을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요? 기자의 어떠한 생각과 권리라는 게 사실 우리 시장에서 뭐 정치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정정 보도는 제가 좀 확인을 했는데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신안 앞바다에 있다 없다라는 부분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기에 채굴하는 현장 그리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어제 KBS 사장단 쪽에 좀 물어봤거든요. 지금 소송이 들어가 있잖아요. 소송. 피해 보상에 대한 소송.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언론보도중재위원회인가요? 네,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접수됐는데 이게 소송이 길게 되면 서로가 비용 부분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얘네들은 어떻게 할 거다? 이제 남은 거는 회계에 대한 부분은 연말로 넘어가 있죠. 예, 자회사의 온코맵과 비트코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이 가치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지금 뭐 시장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소명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쵸? 자, 분기보고서에서 이상현상이 발생됐으면 연말에 연간보고서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소명할게요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잊어버려라고 했죠. 그리고 반등은 반드시 여기서만 온다고 했죠. 됐죠? 자, 일단은 이런 부분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전략. 자, 오늘은 더 오릅니다. 미리 말씀드린 더 오릅니다. 자, 근데 앞으로의 큰 판의 전략이 필요할 거죠. 자,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간단히 뭐 더 영상을 좀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좀 첨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상방을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 저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 어떤 뭐 좋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제가 과거에도 주식 타짜라는 자산운용사의 별명이 붙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말보다는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시죠. 자, 그러면 신안 앞바다에 있다 없다 필요 없죠.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는 데서 제가 황산납이 아니죠. 울진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제가 좀 잠을 금융기관 대상으로 해서 어제 세미나를 좀 오래 했더니 좀 정신이 없네요. 자, 울진 리튬이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아시죠?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신안 앞바다보다 지질연구원장이 이번에 조금 이제 기사로 좀 내보낸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기구나.
자, 지질 연구원, 그냥 간단히 볼게요. 자, 유망 자원이 있는데 리튬이 있다. 그 중에서 어디가 핵심이라고 나왔죠? 이평구 지질 원자 간담회에서 30군데를 조사해 본 결과 6군데에서 리튬을 찾을 수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은 울진이다. 자, 이제 울진 넘어갈게요. 자, 이 기업의 이제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이용하고, 그리고 어제같이 제가 미리 KBS 보도 자료가 나올 거다라고 하면 그날 당일날을 거래하는 것보다는 전날을 공략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고가에 매도하고 나오는 날은 그렇죠.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것도 구간대가 30% 됩니다. 끌어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죠? 자, 그리고 오늘도 추가적인 부분은 분명히 발생될 거다라고 해서 어제 말씀드렸고, 항상 우리는 뉴스에 사서 기대감에 사서 어떻게 된다? 나올 때는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유는 상단선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해결하지 못한 부분. 뭘까? 대주주의 반대 매매. 여기서 한번 겪어봤죠. 그럼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맞아요. 여기서는 회계 문제가 풀리기 전까지는 이 부분을 갈 수는 없다. 왜? KBS 보도 자료가 나온 건 이 시점이고, 그리고 여기선 반대 매매 때문에 이렇게 막았고 빠지고 회계 부정이죠. 자, 이 회계 부정이 풀릴 때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 현실적으로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서 몇 번의 거래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수익을 내야 된다. 자, 이게 여러분들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문자 오신 것들 보면, 자, 이게 얼마까지 갈까요? 라는 기대감을 갖죠. 자, 여기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 연륜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오르는 종목이 반드시 30%가 올라야만 30% 수익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 20% 빠져서 보합까지 올라가더라도 20% 수익인 거고, 10% 빠졌다가 보합으로 오르더라도 10% 수익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지금 이 종목을 바라볼 때 여기까지 갈 거야, 갔으면이죠.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사신 분들도 이 구간 30%의 현금을, 물론 기타 다른 종목들을 팔아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런 56%짜리의 수익, 근데 판을 알아야죠. 왜 빠졌고 왜 올랐고 기사로 오른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계 부정 때문에 빠지고 반대 매매 때문에 빠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반대 매매 가격 말씀드렸고, 한 번은 틀어막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일으켰다라고 하다 보니 깨니까 회계 부정이 나오면서 마침 이렇게 빠진 거죠. 이해되셨나요? 얘네들도 알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똑같은 결은 여기까지 간다고 하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빠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돼요. 자, 다시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어렵다는 분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자, 여기는 뭐지? 3,000원이라는 거. 그리고 라운드 피겨. 여기는 반대 매매가 나갔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르니까 어때요? 또 담보대출을 일으키죠. 명동 가서. 임미숙 씨 이름으로, 임미자 씨인가요? 명동 사채의 두 번째입니다. 이분이. 자, 바로 반대 매매 나올 수 있는 가격을 적어놨죠. 여기서 여기만 깨지 않으면 된다. 또 이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또 대출을 받았다. 왜?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서 이런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기자가 기사를 내면서 올린 거 아닙니까? 단기 커버. 그러면 이 판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1965원이라는 가격을 보고 들어올까요? 아니죠. 100억을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 가격에도 안 들어오는 이유는 원래 안 들어올 애들이야. 지서연이라는 사람. 전에 그 휴센텍이라는 기업도, 자 볼까? 휴센텍이라는 기업도 일단 상장 폐지는 아닌데 지금 거래 정지를 이끌어낸 이 인물이잖아요. 이런 부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뭐 다 맞추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지나간 것도 얘기해봐야 또 마음만 아프실 거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사건이 남아있다? 여기에 대한 모대출이 아니고 여기서 받았던 게 흘러나오게 되면 이것까지 깨진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최근에 나왔던 KBS의 정정보도 미리 흘렸죠. 사실 전날부터 나온다고 이미 고지가 된 내용이죠. 자, 요건 틀어 막았다고 한번 칩시다. 왜 그랬을까? 반대매매 한번 막기 위해서 그런가.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 가격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 가격을 지키는 선에서만 이런 단기 반등 20%짜리들 4번만 먹어봐요.
얼마예요? 80%지만 복리를 따진다고 하면 얼마예요? 120% 넘잖아. 그걸 자꾸 현금화 시키고 주식 수는 늘려가지 마라. 그쵸? 여길 뚫으려면 뭐가 나와야 된다? 진짜 신한 아빠에서 리튬을 등장시켜야 되는데 아직 날씨가 나빠서 진행하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서 한다고 했고. 뉴스로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앞으로. 그쵸? 자, 머리를 그들 머리 위에서 놓으려고 하세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작전주는 작전주답게 하는 거고 위로만 가야만 수익은 아니다. 빠졌다가 올라가서 원점으로 가더라도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전략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 있으면서 항상 이 전략으로 항상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어. 왜? 위를 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항상 불타기만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럼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베팅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왜? 기사. 여기 기사긴 하지만 단발성으로 끊어내되 한 개 폭만. 근데 우리는 한 개 폭 위는 이미 알고 있어. 아래 폭. 그걸 깨지기 전까지만 어떤 특정 사실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면 된다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익을 주식 수는 절대 늘려가지 마세요. 왜? 어차피 상단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큰 폭의 반등만 우리가 먹고 현금을 계속 그 30% 마련한 게 어느 순간 60% 70%에 대한 현금이 생길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울진. 아까 지질연구원장이 했던 말이 뭐죠? 가장 최대 수의 지역은 울진에 있는 금강송이다. 이런 말 했잖아요. 뻔히 드러나는 답지를 놔두고 자꾸 반대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127-8706으로 울진이라고 보내주세요. 울진 샵. 네? 샵이 아니죠. 별표. 울진 별표라고 보내주세요. 바로 보내드릴게요. 울진 기업은요. 일단 지금 시추를 하고 있어요. 네, 신한 앞바다가 아니고 지질연구원장도 그젠가 한번 방문을 했더라고요. 자, 이게 만약 기사로 KBS에서 이게 아마 국내의 리튬에 대한 팩트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을 좀 등장을 시킬 건데 점으로 가겠죠. 점상 갑니다. 분명 말씀드리는데 점상 갑니다. 예, 한 10번 정도 갈 건데 그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이미 손실권에 이제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손실권이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자꾸 현금의 30%가 어느 순간 이 계좌 평가 금액, 주식 수는 똑같지만 계좌 평가 금액이 어떻게 7, 80%가 넘어갈 수 있게끔 그냥 주식 보유한 것보다 수익을 계속 단기 거래를 하면서 하는 거야. 기사주라고. 기사를 내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라서.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가고 수익을 키핑해 놓은 다음에 울진으로 승부를 내야죠. 그죠? 다만 경계심을 가지라고 한 이유는 임미자 씨로부터 명동사채 또 담보대출, 여기서 또 담보대출 차명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끌어올리는 걸 알고 있지. 기사가 나오는 걸 56% 끌어올렸으면 얘네들은 이거는 담보대출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요 부분에 대한 수익을 낸 거를 56%는 단기적으로 먹었잖아. 그쵸? 그들은 팔면서 담보대출 받은 것까지 같이 밀면서 나가는 거야. 왜? 자기네가 팔아서 올라버리면 더 기분 나쁘잖아. 똑같은 거라고. 받고 때리고 받고 때리고 받고. 그죠? 일부분만 자기네가 때려버려도 밀리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 1965원 유상증자는 납입이 100%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 경계심을, 자, 항상 나쁜 말 합니까 제가? 축제를 즐길 때 해라. 검은 고양이 흰 고양이 구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위로만 갈 때만 기다리지 마시라고. 때로는 시장의 승냥이처럼 산업이 움직일 때 달려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이 종목은 지금 산업이 움직이진 않아요. 왜? 전 세계 글로벌 리튬 가격이 지금 폭락이죠. 예, 그러다 보니 전반적인 뭐 에코프로든 금양의 주가가 안 좋죠. 판은 안 좋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뭐다? 위에서 아래를 보는 연습을 해라. 자, 시장을 보고 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그리고 종목의 솔팅 세분화 작업을 끝낸다면 리스크는 제로로 만든 상태에서 얼마 먹는 게임이냐 알 수 있는 건데 종목을 보고 거꾸로 리튬을 보고 그 다음에 기업을 보고 업종을 보고 산업을 보고 시장까지 보게 되면 이미 손실난 부분에서 미련을 갖고 끌려다니게 되는 거지. 주식은 리드라는 겁니다. 리드. 그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근거 있고 앞으로의 해법,
해법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까? 좋은 소식만 얘기하는 거는 사실 뭐 각종 유튜버 다른 채널에 보면 되겠지만 저희 채널에서 제가 물론 이 채널을 사용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스타일이 좀 다르죠. 자, 결론은 뭐다? 쓴소리를 자주 할 때가 있다. 왜? 거의 대부분 분석을 해달라, 알아봐달라 하면 제가 저희 연구소에서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했던 후배들이 있죠. 얘네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요. 그리고 자사운용사의 현직에 있는 펀드 매니저 후배들 대상으로 해서 이걸 좀 알아봐라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처럼 1,000억 정도를 운용했던 펀드 매니저는 모르겠지만 스몰캡 펀드 매니저들은 100억, 50억씩 운용합니다. 어린애들은. 그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명동과도 일정 부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다루는 거를 이런 종목들을 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프랍 트레이더하고 있어요. 프랍 트레이더. 프랍 트레이더는 뭐냐면 가격에 대한 상단과 하단의 이 거래만 하는 애들이에요. 즉 뭐 우량주가 아닌 내일 좀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종목도 단기적인 뭐 오염수 테마나 이런 것들도 거의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거래를 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 100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선. 프랍 트레이더도 대충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증권사 고유 계정으로 줍니다. 증권사 돈으로. 그러면 그들이 받는 거는 급여가 없어요. 저희 예전 펀드 매니저처럼 없고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1년 동안에 수익률을 내라. 즉 잡주를 가지고 거래해도 된다. 다만 거래 수수료를 안 매기죠. 증권사 돈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증권사의 수익입니다. 본인 돈 가지고 거래하는 거. 그걸 프랍 트레이더를 이용한다는 거고, 걔네들이 가장 시장에서는 어떤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는 거지. 걔네들이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하고 팔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거는 제가 뭐 알려고만 하면 가장 빨리 알고 움직이기 전에도 이런 자료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간단히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변동성 플레이어 그 가격 다 다룰 거고요. 다뤘고요. 그리고 이제 울진이라는 기업 이게 바로 점으로 10번을 갈 겁니다. 아시죠? 그걸로 좀 승부를 내시고, 자 오늘은 좀 더 오르긴 하겠지만 뭐 다이나믹 드라마틱한 20%는 없다. 왜? 이미 선반영 됐기 때문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6227-8706으로 울진 샵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그렇게 하자고요. 2라운드 준비하되 이 종목 뭐 그렇게 손실나서 나오지 맙시다. 충분히 여기까지에 대한 평가 금액을 만들 수는 있지만 주식 수를 늘려가는 작업은 하지 말자. 그쵸? 이벤트. 이제는 이벤트에 투자하되 왜 주식 수를 늘려가지 마냐면 사람이 그 보험이라는 걸 들은 이유가 뭘까요? 최악을 고려하는 거죠. 자, 어차피 근데 이 시나리오는 최악인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그런 상황이 나오기 전에는 제가 분명 고지를 해드릴 거예요. 실시간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만일에 이 반대 매매 가격 제가 적어놓은 그 자료대로 깨진다라고 하면 대주주가 바뀌어버릴 거예요. 지금 그 대부업체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조금 큰 리스크 요인인데 뭐 회계 부정도 지나갔고 다 지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상방이 막혀 있죠. 근데 뭐냐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과거에 한국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어떻게 됐다? 상장 폐지가 됐었는데 그럴 이유는 좀 말씀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만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렇게 본인의 지분을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깨져버리는 경우는 어떠한 게 리스크냐면 대주주가 바뀌어버리고 회계 부정이 있었던 이런 환기 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대주주가 바뀌면 일단 이 기업은 거래 정지를 들어가요.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게 바로 거래소의 규정이라서 최악에 대한 상황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시나리오입니다. 왜 그럴까? 대주주는 이미 반대 매매를 당했었죠. 그리고 또 당했었죠. 2번이나 당한 경험을 가지고 우리는 과거 데이터를 봐야 된다는 이유는 뭐다? 이 기업의 지서연이라고 하는 CDS 홀딩스의 대표는 과거에 휴센텍 거래 정지를 이끌었던 애고 남편은 박동구 회장이라고 해서 그쵸? KBS에서 나왔지만 작전을 6번씩이나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 리튬 포스 그리고 포스코 여기서 나왔던 인물이 여기 뭐 사장으로 있긴 하지만 이미 검증이 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사로만 아직 뭐 이렇게 뭐 정정 보도가 나왔고 뭐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사무실은 없었죠. 자, 이런 팩트를 가지면 우리는 항상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지만 긍정적인 생각도 배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항상 뒤를 보고 최악을 고려할 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임 중에서 자, 어떻게? 위를 100%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쵸? 그때 어느 정도의 로스컷이라는 걸 감안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자, 위로는 20%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하고, 마이너스 20%도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구간 때는 진입을 안 하는 거죠. 왜? 확률적인 게임에서 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제가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제가 20년 동안 자사운용사에 있으면서도 10년 이상은 제가 1등이었습니다. 예. 그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아마 제가 뜰 겁니다. 헤지 펀드도 운용을 했었고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항상 시장의 최악의 시나리오는 경계심을 갖고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가정이 없게 되면 자, 뒤돌아갈 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자꾸 어떻게? 호텔, 여관방만 돌아다니게 되죠. 그쵸? 근데 돌아갈 집이 있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정말 어려운 게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다? 시장이라는 걸 보고 자, 바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울진이라고 보내주세요. 울진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략 자료집, 울진, 그리고 테라사이언스에 대한 반대 매매 가격을 기입한 부분을 좀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 그렇게 가는 걸로 하고요. 지금 제가 뭐 실시간으로 다루는 방이 있어요. 여기서는 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어떤 특급 종목을 제시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테라사이언스도 분명히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뭐 기업 대표, 지서현, 박동구, KBS에 대한 자료, 그쵸? 자, 이런 거 부분 보면서 다 예측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경계심은 가질 수 있었는데 경계심을 안 가졌던 게 문제였죠. 그쵸? 자, 종목마다의 어떠한 흐름 그리고 경계심, 기대감 모든 거를 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방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한 종목에 대한 뭐 2배, 3배짜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과거에 제가 펀드 매니저 할 때 똑같이 했던 거 시장을 먼저 알자. 시장 판을 보자 합니다. 돌밭인지 잔디밭인지 그리고 산업 어떠한 산업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 산업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도체 산업, 바이오 산업, 뭐 리튬이면 리튬 2차전지 산업 이걸 보자 이겁니다. 단 국내 시장에 한정되지 말고 글로벌적으로 놀아보자. 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업종은 뭐다? 2차전지 내에서도 업종이 갈린다. 어떤? 음극재, 양극재, 그 다음 뭐 있죠? 폐배터리, 원통형 배터리 여러 가지 나오죠. 배터리 부분인가 그리고 급속 충전에 대한 부분인가 그쵸? 자율주행이란 부분인가. 자, 이제 2차전지 업체들 그리고 전기차 업체들도요. 사실 이제 전기차는 뭐 포드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뭐 이제 양측이 돼 있고 국내에서도 거의 대중화돼 있죠. 이제는 충전 속도 즉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런 코멘트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폐배터리는 뭐 배터리를 다시 이용해 보자. 다 이 업종의 어느 산업 2차전지 산업 중에서 다시 나눠야 되는 부분이 이 업종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죠. 어디 밴더, 테슬라 밴더, 현대차 밴더, 수소 밴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지. 자, 그거를 논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방에 승부는 없습니다. 자, 최근 한 일주일치만 그래도 한 번씩 보고 갈게요. 자, 그럽니다. 그래서 뭐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예,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방이라 저희는 미리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 연구소는 일단 다른 이렇게 뭐 세력주 포착 TV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구독자가 좀 많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예, 연구소가 있고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의 후배들이 자료를 분석하고 은행, 증권, 연기금 이렇게 PB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관이죠. 기관. 수십조의 금액을 운용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시장에는 이런 섹터들이 움직이고 하잖아요.
자료를 통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게 그들의 최종 결론이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종목이 가치가 얼마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산업이 열려야만 오르더라. 근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는 뭐냐면 대외적인 변수도 감안을 해야 되고 뭐 기관이 샀다, 외국인이 샀다.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민감성을 가지고 그리고 강도를 가지고 이 수급이 들어왔냐. 이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제가 주식 타짜라고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똑같은 건데요. 눈으로 잘 볼 수 있죠, 시장을. 귀로 잘 들을 수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제가 과거에 저도 이제 50인데요. 올해 50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눈으로 잘 보고 귀로 잘 듣고 자, 청중이 돼야죠.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가에 대한 돈 흐름. 조금 이제 제가 말하면 돈 냄새를 잘 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항상 지켰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유가 뭐냐면 일맥상통하는 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신입 펀드 매니저들도 똑같이 이런 실수를 범하는데 산업이 바뀌는 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즉 뭐냐, 어떠한 종목에 대해서 꽂혀버리면 이게 어떤 산업의 사이클이 바뀔 때도 즉 그 사이클의 변동성이 만일에 2차 전지였고 2달 전까지는 주도주 맞죠. 그리고 플러스 뭐가 있었죠? 초전도체가 잠깐 일어나면서 얘네들을 급락시키죠. 왜? 시장엔 테마가 없었던 그 상황이었으니 무시해버리죠. 자, 이것도 약 한 달 동안에 6배짜리 테마였다. 자, 그리고 하나 뭐 있었죠? 반도체. 또 뭐 있었죠? 최근에 인공지능 AI. 이 산업의 사이클을 무시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테마라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왜 그럴까? 자, 중국인들이 국내에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 바쁘신 분들은 이 링크까지 보내드릴게요. 여기서 설명하는 거를 미리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자, 어떤 거냐면, 산업 사이클이 중국인들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면 이 영상을 안 보셔도 돼요. 자, 중국인들이 국내 6년 만에 크루즈를 타고 제주로 온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 2주 전에 나왔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픽을 합니까? 자, 화장품이라는 종목을 픽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 60점은 성공. 왜 그럴까? 자, 중국인들은 과거에 보따리 상황이 와서 많이 사갔으니까요. 자, 왜 60점이라는 말을 할까? 예. 이거는 일단 중국 그 관광객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산업은 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오르겠지.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여러분들은 중국 하나만 본 거지. 근데 국내까지 좋은데 6년 만에 자, 뭘 타고? 크루즈선. 대량의 사람이 오지. 항공기보다 배가 사람을 많이 태우고 오죠. 그게 6년 만에 떴다는 거죠. 여기 핵심 뭐다? 제주라고 있지.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 예의 공부고요. 테라사이언스도 피할 수 있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고, 물론 이런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기분 나쁘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 이렇게 뭐 같이 텔레그램 방 초청하고 전략 자료집 드린 분들은 이런 뒷 이야기들을 다 알았기 때문에 거꾸로 큰 수익을 발생이 됐죠. 이따 뭐 보여드릴게요.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 자, 그리고 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화장품 관련주, 한국 화장품 오르긴 오르죠. 근데 과거처럼 영광의 분위기는 아니죠. 자, 여기서 화장품주라도 이런 걸 사면 안 된다는 거. 왜? 중국인들이 온다고 하면 이게 일본 관련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열렸다 하니까 빠지죠. 예. 일본 매출이 80% 이상 잡히니까. 그리고 과거로 올라가지만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은 오르지만 중국인들 얘기 나오니까 빠지죠. 왜? 이건 미국 쪽이니까. 자, 요런 세부적인 업종을 구분해야 되고,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려운 겁니다. 예. 10배, 20배씩 내는 것도 어려운 거고, 다만 두세 배는 어떤 업종만 잘 보더라도 어이없는 결과물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 자, 카지노. 아까 말씀했던 중국 관광객이 오게 되면, 자, 얘도 60점, 70점은 돼요. 왜? 기업이 변한 게 없죠. 모니터 그대로고, 판때기 그대로고, 중국인들. 그쵸?
뭐 미국인들도 오고 일본인들도 오고 근데 중국인들이 오게 되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핵심을 잡을 줄 아는 애들은 이런 걸 잡는다는 거지. 왜 그럴까? 주가의 조정은 있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배를 오를 수 있는 원동력은 뭐였다? 제주예요, 제주. 제주가 마지막 키포인트인데 이제 펀드 매니저의 성과도 여기서 나온다는 겁니다. 시장을 잘 이해하고 산업, 그 다음에 업종까지 간다 하더라도 자 카지노는 열려 있어요 라고 한다면 파라다이스는 60에서 70%의 어떠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이게 제주의 가장 큰 호텔을 보유하고 있고 카지노를 보유하고 있어요. 국내 가장 큰. 그리고 중국 자본이 50% 들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가 수익률 게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가면서도 어떠한 실수가 나올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강원랜드. 이거는 국내인들이 이용하는 거죠. 이건 코로나 풀리고 바로 움직였지 그 이후에는 움직인 적이 없다. 그런 부분들을 똑같은 업종 내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 이 솔팅 작업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거기까지는 가지 않는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뭐다? 큰 어떤 어이없는 결과물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게 된다. 근데 이 테라사이언스는 어떻게 된다? 뭘 봐야 되냐? 볼 게 없다는 거지. 신안 앞바다에 리튬이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 이것 빼고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지. 자, 뭐 연구원 자료를 보셨잖아요 라고 하는데 바로 게재에서 내려버리죠. 왜? 비밀리에 우리가 엠바고 즉 비밀 단계라서 다시 내려버리죠. 자, 이 뜻은 우리는 그 어떤 이 기업뿐만이 아닌 향후에 어떤 기업이든 공시사항이든 어떤 게 나왔을 때도 그 민감한 시장의 관심을 최대한 받고 있는 거는 공시사항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야 된다. 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요. 자, 이 변동성 게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6%에 대한 반대. 그리고 뭐다? 그렇죠? 자, 이 영상 한번 잠깐 그래도 뭐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렸죠? 제가 그 반대매매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했어요. 여기서 대출받고 여기서 대출받았으니 어떻게? 틀어막는 작업이 필요한데 거길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우리는 항상 거래하고 주식수를 넘기지 말자. 자, 상단에 나와 있는 010-6267-8706으로 울진 별표라고 보내주시면 반대매매 가격이에요. 반대매매 가격. 기입해 놓은 거. 거기까지는 어떤 사실이 나온다. 아니면 특정한 사실이 나올 때는 거래할 수 있게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자, 이 텔레그램 방은 필수긴 필수인데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저도 왜냐하면 이게 너무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유료화로 바뀌더라고요. 텔레그램이라는 방도. 그래서 사실 뭐 조금 부담은 됩니다. 저희는 뭐 이런 의도로 지금 하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하여튼 뭐 편한 분들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울진으로 승부 내십시오. 반드시. 그리고 지난 영상 한번 보고 가시죠. 자, 여기서 테라사이언스 썸네일 한번 볼게요. 한 달 전에 찍었죠. 대주주가 반대매에 나오는 100% 근거. 유상증자 대금이 미뤄진 이유. 이거 보시죠. 또 제 컴퓨터를 잘 못해요. 8월 동안 정신없이 움직일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100% 완독 분석이라고 해서 제 개인 채널인데 와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게 되면 며칠 동안은 제가 비공개로 좀 올려드리곤 있어요. 근데 올라오시는 분들 제가 최근에는 좀 그냥 볼 수 있게끔 열어놨으니까 봅시다. 참 최근에 들어서 주가가 많이 빠져있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누군지 아는데 있었죠.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며칠을 좀 잠궈놔요. 또 큰 어떤 시장의 이슈를 받지 못했다. 자, 테라사이언스 100% 급등도 나옵니다. 담보대출과 어떤 거 하시는지 아시죠? 관이음새입니다. 언제죠? 건설 250원이죠.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100% 만등은 나온다. 여기서는 100% 만등 나온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근데 실적이 안 나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 구독을 할 수 있으면 여기 주식 타짜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있을 거예요. 와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그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신 분한테는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을 할 때 잠궈놓지 않고요.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죠? 자, 테라사이언스 100% 급등도 나옵니다. 아까 봤죠? 근데 뭐라고 나와죠? 저 좀 땡겨서 보세요. 제가 땡길 줄은 모릅니다. 자, 뭐라고 나와있어요? 대주주 반대 매매가 100% 나오는 근거. 한 달 전에, 그쵸? 유상증자 대금이 미뤄진 이유. 어차피 안 들어올 것. 한 달 전에 예측했죠? 8월 동안 정신없이 움직일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해놨죠? 100% 완벽 분석. 결국은 유상증자 들어왔나요? 1965원에도 들어오라고 한 거 2번이나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을 분명히 안 들어올 겁니다 라고 했죠.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들은 항상 그들이
대주주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걔네들은 이 구간을 틀어막고 이 구간은 아쉽겠지. KBS에 대한 논란 때문에 이 짧은 구간에 큰 배팅을 해서 56%를 수익을 내고 담보대출 받은 다음에 자기네가 밀면서 반대 매각을 하고 회계부정이라는 이슈를 알고 있겠지. 본인들도.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팔아버리면 어떻게 된다? 대주주가 팔았다라고 해서 위기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다 나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떠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대부업체에서 팔았다. 핑계 대는 거죠. 그러면서 쭉 나가게끔 하고 이 구간을 몰랐을까? 어차피 1960원 안 들어오겠지만 요런 걸로 해서 문제 없어. 그리고 기사에도 채굴 과정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끌어올리죠. 120%. 얘네들은 도합 합쳐서 몇 프로를 먹었을까? 거의 200%. 자, 100억. 1965원에 들어오라고 하는 100억을 얼마나 먹었다? 100억에 한 200%가 얼마? 한 200원 이미 먹은 거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왜 안 들어왔냐? 이 삼자배정 유상증자라 함은 한번 이 대주주가 들어오게 되면 1년 동안은 팔지 못해. 보호회수 물량이라서 경영권도 매각을 하지 못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100억을 들어와서 1년 동안 이 기업을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은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렇게 하고 텔레그램 방을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헷갈려 하실까봐. 1번은 반대매매 가격. 그 가격까지는 분명히 어떻게? 깨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라. 다만 이 가격을 깨면서 3시 30분이라도 그 가격을 깬다고 한다면 분명히 대주주 변경 공시가 나올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 한국 테크놀로지의 과정을 겪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겪을 수 있다. 즉 최악을 고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 보험 다 들지 않아요? 만일에 내가 어떤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근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보험을 안 들려고 하지? 그렇죠? 자, 그렇게 가야 되고 그 전까지는 이벤트가 나올 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예요. 기사가 나오는 거 미리 고지했잖아. 다만 이런 과정에 있어서 끊어치기 하자. 그리고 만일에 또 반대매매가 나올 때 그게 일시적으로 대주주 변경까지에 대한 반대매매가 아니고 일부분만 흘러나온다고 해서 급락이 나오면 그때도 다시 단기거래 하시면 됩니다. 30%짜리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여기도 눈치채고 여기도 눈치채고 있어야 되고 자, 사람은 뭐다? 기업 특히나 사람도 말을 못 믿는데 기업의 말을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장과 그리고 행동 그 기업이 진짜로 행동하고 있느냐. 지금도 참여단을 모집한다고 하고 있죠. 실제로 이럴까봐 제가 후배들한테도 참여단 모집에 참가해봐라 했더니 없대요. 아직까지도. 자,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텔레그램 방. 자, 텔레그램 방을 좀 말씀드릴 때 자, 최근 들어서는 이 금융권 제가 이거를 활동하는 거를 모를 것 같았는데 또 여기 자기도 넣어달라 해서 PB들이 연락이 와요. 좀 머리가 아프네요, 진짜. 자, 하고 에이스테크 5G 이렇게 했는데 자,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유무선 통신 여기는 종목도 다르지만 큰 판을 알아요. 큰 판을 알게 되면 네가 얼마 먹고의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에이스테크부터 5G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봅시다. 위에 올려드릴게요. 한 6개월 정도 돼 있는 거라 다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런 판이다만 보여드릴게요. 자, 바닥에서 많이 빠져서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종목이죠. 5G. 근데 왜 얘를 거론했었냐면 오를 때 여기가 50조 시장이 열린다. 그리고 나서 오르죠. 근데 여기서 후발적으로 갑자기 없던 사실 5G 이야기 원희룡이 나오죠. 이게 없던 사실이 아니에요. 오르면 시장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고. 제넥신이란 거, 자궁성 경부암, 신청 포개부 이런 거 알아라 하는 거. 여기서 제가 아마 SX 인생 역전 전략대로 8시 53분 장전에 말씀드리죠. 자, 선암 굿. 어제 신성 델타 맞췄고 선암 한번 봅시다. 어제 제가 신성 델타 테크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0% 급등도 나옵니다라고 했고 선암으로 옮겨간다. 해서 했더니 이렇게 급등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고 STX 한번 볼까요? 인생 역전. 왜냐하면 이거 시장에서 움직였던 가격을 제가 변동성을 말씀드렸고 그릴로지스라고 하는 이 물적 분할된 기업이 최대 수혜 줄 겁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맞아서 아마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판을 알자 이거야. 인적 분할에 대한 이런 거고.
관련 없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왜? 여러분들은 테라사이언스를 해야 될 날짜에만 하고 울진 기업을 향후에 반드시 우린 챙겨가야 되고 그 동안의 과정에서 항상 시장이 큰 판이 열리면 해야 된다는 거. 왜? 큰 판이 열리는데 산업이 열리는데 안 하면 안 되지. 유가가 이렇게 올랐다 저렇다. AI 이게 최근에 트렌드가 뭐냐면 이것도 이건 일주일 전부터 말씀드린 건데 시장에는 지금 AI라는 시장이 열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AI가 알아서 당신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조심해라. 이런 것들을 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런 거.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이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아마 저보다 한 4에서 자, 죄송합니다. 잠깐 저희 그 연구소 직원이 이렇게 좀 금융기관 금융기관에 있는 오너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 제시해달라고 해서 약속을 좀 잡느라. 자,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의 판을 알자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재명 사태. 이런 부분들도 시장에 돌아가는 게 꼭 주식하고 연관되지 않더라도 알아야 된다는 거고.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탄산 리튬도 9월 말에는 최근에 리튬 가격이 많이 빠지고 있다는 거 아실까요? 그러다 보니 2차 전지의 공매도 펀드가 9월 1일부터 등장을 하면서 이런 수급적인 이슈가 좀 나오고 국제적인 테라사이언스도 역시나 리튬이죠. 이런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쿠팡. 자, 이렇게 추적 60분. 이때 제가 12시 오후 이렇게 올려드리죠. 낮에. 이거 나오면서도 정확히 말하면 정정원. 자, 여기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의 판을 알고 아마도 시장보다는 뭐랄까 5분 정도는 빨리 여기서 제가 다룰 겁니다. 자, HTS에서 항상 오를 때 이게 왜 오르냐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없을 거다. 자, 최근 들어서 이제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 구분하지 마라. 이게 제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자, 이런 부분들 볼까요? 대동 이것도 이따 다 한번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 텐데. 농기계 업체도 삼성이라는 5%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서 자율주행 농기계 로봇. 자, 이게 바로 시장에 있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쏘아올린 공이었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 이게 바로 산업의 판이 열린다는 표현인데, 자, 어떤 거냐면요. 이런 굴곡 과정이 있죠. 근데 이때 왜 올랐는지에 대한 산업의 변동을 알게 되면 되는데 이때 당시엔 산업의 변동이 아니었다. 단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꼭 여기 가서 물려버리죠. 근데 이 변동폭이 50%라는 게 문제입니다. 자, 왜 그럴까? 2차 전지가 빈 공간을 얘네들이 틈타서 작은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니까 에코프로와 금양이 여기 정확히 급락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렇게 올랐던 거고 다시 어떻게 되고 있죠? AI 판이 열렸죠. 로봇과 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과 산업과 업종. 자, 시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미국에서 이제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돼서 금리 올릴 수 있다. 경계감을 가져야 되죠. 근데 유연해된다는 이유는 실업률이 증가됐다. 자, 이게 바로 돈을 풀었던 거를 다시 재벌리라고 했는데 상쇄가 됐다 이거죠. 자, 그리고 산업. 어떤 산업? AI 산업, 로봇 산업, 인공지능 산업 열렸죠. 제가 글로벌로 놀자고 했죠. 어차피 우리 시장은 추정할 수밖에 없다. 뭘 보고 알았다? 엔비디아, AI 칩, 반도체, 구글, 알파벳. 구글은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 인공지능으로. 알파고는 뭐예요?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했던 로봇이죠. 이 판을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간다. 업종은 뭘까? 그쵸? 어느 업종이죠? 이 AI 업종 중에서도 뭘로 다닙니까? 자, 한번 크게 보시죠. 최근에 움직였던 로봇, AI, 인공지능 로봇, 인공지능 AI 진단기기. 또 뭐가 나요? 자, 이런 모든 확산에 있었던 어느 로봇과 정확히 말하면 AI 진단기기는 다른 거죠. 이 업종이 어디가 움직이는 건지를 찾아내야죠. 여기서 확산되는 게 다시 또 테슬라가 우리는 자율주행 1, 2, 3, 4 전기차가 우선이긴 하지만 이제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라고 하니까 시장에서 또 자율주행. 어차피 큰 판은 뭐다?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확산이 자율주행이냐 의료냐, 자,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뜻에서 텔레그램방에서 다루는 이유는 항상 그런 거죠.
참조할 수 있는 지표를 보고 접근을 하게 되면 손실을 진짜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손실은 안 날 수 있어요. 꼭 이게 뭐 얼마까지 갈 거다라는 베팅을 안 해도 된다고. 왜? 항상 안전마진을 가지고 가니까. 시장이라는 테두리에 대한 안전마진, 산업에 대한 보호가 되는 안전마진, 업종이라는 안전마진, 거기서 종목만 솔팅하면 되는 거, 선택.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고 이 싸움만 된다는 거지. 그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오늘은 일단 뭐 큰 변동성 없이 상단은 막혀 있지만 이제 변동성 게임 크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해석을 하자. 그리고 뭐 KBS 보도자료 나왔던 거는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더 이상의 논란을 가지고 만일에 최악의 수가 나왔을 때 본인들이 모든 걸 떠안는 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울진이란 기업으로 큰 수익을 내고, 그리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제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시장의 판을 알자는 뜻이에요. 좀 빠른 속도로 보여드릴까요? 너무 많아서 자, 쭉 해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뭐 여직원이 뭐 기분 좋은 일이 있는지 봐도 막 웃네요. 자, 이 영상 끝내면 또 이제 금융기관 씌워와갖고 시장의 변동성이 어떻게 될 거고 앞으로 좀 뭐 예측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다만 시장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필드에서 이렇게 해서 수급이 이어지고 있고 시장의 판이 약간은 과열이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신용융자가 시장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좀 있으면 이제 추석 연휴인데 신용융자라는 거는 개인들이 어떻게 대출이나 레버리지를 많이 사용했다는 건데 그게 로봇 쪽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아마 어느 정도의 상승폭의 제한,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말하는 거는 업종까지 알아낼 때는 이런 데 붙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글로벌 시장을 참조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변동성 이것도 똑같습니다. 뭐 테라사이언스도 그렇지만 변동성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다. 이 구간대는 위로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자, 힘의 균형을 느끼면서 반도체와 2차 전지와 AI 로봇과 어떤 뭐 새로운 어떤 뭐 초전도체라는 부분이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시적인 산업의 사이클만 아니라고 한다면 반드시 내 몸은 거기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한번 뭐 테라사이언스 깊이 있진 않지만 결국은 반대매매 가격 반드시 최악을 고려하지만 어떻게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손실 없이 나올 수 있다. 울진으로 반드시 큰 수익을 낼 거고 정상적으로 그 다음은 이렇게 시장이나 이런 걸 보면서 업종을 보면서 가자고요. 자, 연말까지를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볼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5천만 원. 12월 24일이 언제죠? 예, 배당을 받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이죠. 이때까지 기준으로 1,000만 원, 5천만 원, 1억을 5억까지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뜻은요, 특급 종목으로 제시하지 않을게요. 충분히 이런 시장, 업종, 산업, 사이클에서 내 몸이 들어가는 이 패턴, 큰 산업의 이동, 최고 꼭지에 최저점에 사지 않아도 산업에 내가 위치돼 있으면 거기서는 3배 정도의 수익은 쉽게 난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종목까지 잘 찾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10배 수익이 나는 겁니다. 1,000억을 운용했던 저도 가장 큰 수익을 냈을 땐 4,000억까지 수익을 냈었던 펀드 매니저였다는 거 아시죠? 자, 그렇게 합시다. 뭐 바꿔보시죠. 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늦은 건 맞아요. 솔직히. 네,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